돌부처 할머니 경상북도 의성군의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골 마을의 첫 번째로 불빛이 켜지는 집이 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72세의 최말순 할머니가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다. 끼 오래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운다. 할머니는 허리가 꼬부라져도 무릎이 아파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난다.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다. 할머니 중얼거리며 오늘도 해가 뜨네. 또 일해야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밭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지만 의연하다. 손에 든 낡은 호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돌부처라 불리는 이유. 이 마을에서 최말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이름 대신 돌부처라고 부른다. 남편을 29에 하늘로 떠나보낸 후 홀로 새 아이를 키워내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녀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손가락이 다 까지도록 일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아니, 단단해져야만 했다. 동네 아주머니 말순이 우리 처남이 좋은 일자리 하나 있다는데 할머니 단호하게 됐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동네 아저씨 할머니 이 땅 정말 싸게 넘겨드릴게요. 나중에 값 오르면 할머니 고개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험 설계사 할머니 이 상품은 정말 좋아요. 몇 년 후에는 할머니 딱 잘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답답해했다. 분명히 좋은 기회인데 왜 저렇게 완고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좋은 기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할머니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세월이 새긴 지에 어느 날 오후 동네 정자에서 할머니와 마주친 젊은 이장이 물었다. 이장,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돌부처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나쁘지 않아요. 돌부처도 부처니까. 그러고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70년 넘게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장, 그래도 너무 경계하시면. 할머니 단호하게 내가 혼자 새 아이 키우면서 배운 거야 믿었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 말 속에는 남편 없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수한 밤들, 아이들 앞에서도 울 수 없었던 서러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던 절망적인 순간들이 녹아 있었다. 변하지 않는 신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할머니는 하루 농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흔들림 없는 삶의 철학이 스며 있다. 집 앞 평상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으며 할머니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완고하다 해도 융통성이 없다. 해도 상관없다. 72년을 살아오며 얻은 이
단단함이 자신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 혼잣말로 돌부처든 뭐든 나는 나야.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한다. 내일도 새벽 6시면 다시 밭으로 향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일상,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돌부처 최말순 할머니의 삶이었다. 상처가 만든 철벽하지만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40년 전 29살의 젊은 과부였던 말순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사람을 쉽게 믿었고 선량했으며 때로는 순진하기까지 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 그날도 그랬다. 의성장터에 채소를 팔러 나갔던 어느 봄날이었다. 장사꾼 아주머니같이 고생하시는 분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낯선 중년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다. 점잖은 차림의 말투도 공손했다. 장사꾼, 제가 소장수를 하는데요. 정말 좋은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원래는 80만 원인데 아주머니께는 특별히 50만 원에 드릴게요. 50만 원. 당시 말순에게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농사도 더 쉬워지고 우유도 짜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순, 정말 좋은 소예요. 장사꾼 아주머니,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당장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순진했던 말순은 그 말을 믿었다. 아이들 학용품 사려고 모아둔 적금을 깨서 50만 원을 내밀었다. 말순 기대에 찬 목소리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첫 번째 배신.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소가 도착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소는 기침을 연신해댔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말순 아저씨, 이 소 괜찮아요? 뭔가 아픈 것 같은데. 장사꾼, 괜찮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지나면 좋아져요. 그 말을 믿고 싶었던 말순은 소를 받았다 하지만 사흘 후 소는 축 늘어져 일어나지도 못했다. 급하게 수의사를 불렀지만 수의사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심한 폐렴이에요. 애초에 병든 소였던 것 같은데. 말순, 그럼 이 소는 수의사, 죄송합니다. 그날 밤 소는 죽었다. 말순은 죽은 소 앞에서 밤새 울었다. 50만 원도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말순 눈물을 훔치며 한 번 속은 바보가 되어도 두 번 속는 바보는 안 된다. 그날 밤의 다짐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다. 아들의 걱정. 세월이 흘러 첫째 아들 최연수는 40대 중반이 되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끔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뵙곤 했다. 현수, 엄마, 요즘 인터넷으로 농산물도 팔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다던데. 할머니 고개를 저으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현수, 엄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기회들도 많은데. 할머니, 좋은 기회? 그런 소리 40년 전에도 들었다. 현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린 시절 그 소 때문에 며칠을 울던 어머니를 기억했다.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어머니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단단한 방어막이 오히려 어머니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현수 한숨을 쉬며 엄마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할머니, 현수야, 내가 뭘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 속에는 40년 전 그날 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2022년 9월 15일 운명의 전화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2시, 할머니는 밭 한가운데서 빨간 고추를 따고 있었다. 허리가 아파 한 번씩 아이고 아이고 하며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가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72살의 나이에도 하루 종일 밭일을 하는 할머니. 그때 집 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수, 엄마, 전화 왔어요. 할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또 광고 전화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가 온다고 반가울 일이 없었다. 보험, 권유, 대출, 광고, 심지어는 복권 당첨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까지.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 집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말순 어르신 되시죠? 저는 서울 강남에서 상속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이정호라고 합니다. 변호사?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할머니 속으로, 하, 이놈들 이제 변호사 흉내까지 내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전화가 있었다. 복권에 당첨됐다며 세금과 수수료를 요구하던 사기꾼이었다. 그때도 그럴듯한 말투로 시작했었다. 변호사 어르신,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의 먼 친척이신 박영철님께서 지난달 돌아가셨는데요. 더 들을 필요도 없었다. 할머니, 야, 이 사기꾼아.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옆집 강아지까지 지저댈 정도였다. 할머니, 내가 이런 수법 모를 줄 알아? 뉴스에 맨날 나오더라. 먼 친척 유산? 웃기지 마라. 변호사 어르신, 잠깐만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 딸깍.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화기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에이, 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회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상. 할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 내가 오늘 사기꾼한테 제대로 호통쳐줬다. 변호사 흉내를 내더라니까. 정말 뻔뻔해. 아들 현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 엄마, 그런데 혹시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엄마가 들은 먼 친척 중에 서울 올라간 분 계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 아니다. 그런 사람 없어. 하지만 며느리도 한마디 보탰다. 며느리, 어머니, 제가 시집 올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혼자
사시던 친척 어르신이 계셨다고? 할머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만해라.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할머니, 그런 말하는 순간 사기꾼들이 좋아한다고. 다 계획된 거야. 먼저 정보를 캐내고 그 다음에 대학생인 손녀까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손녀, 할머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이름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찾아봐도 할머니 분노에 차서 인터넷도 다 조작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내가 평생 살아온 세상을 너희가 알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교활한지 나는 한 번 당해봤다고.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가족들이 할머니의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은 아무도 말없이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만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사기일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켠에서 꿈틀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혼잣말로 아니야, 절대 아니야. 40년 전 그때처럼 또 속을 수는 없어. 불타버린 25억. 사흘 후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할머니 집 대문을 두드렸다. 우체부, 말순 할머니, 등기 우편이요. 할머니는 밭 일하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짜증스럽게 돌아온 할머니가 우체부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할머니 코웃음을 치며 봐라. 이제는 법원까지 사칭한다. 현수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며느리와 함께 다가왔다. 현수, 엄마, 뭐예요? 할머니, 이 사기꾼들이 진짜 치밀하네. 법원 이름까지 써서 보내다니. 하지만 현수는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공문 형태의 정식 우편번호, 법원 직인까지 찍힌 정교한 봉투였다. 현수, 엄마, 그래도 열어보자. 진짜면 어쩌려고? 할머니, 진짜? 이런 게 진짜일 리가 있나?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찌찌해지는 가족들 때문에 결국 봉투를 뜯었다. 할머니, 좋다, 열어볼게. 대신 가짜인 거 확인되면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봉투 속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현수의 눈이 커졌다. 상속인 확인서, 법원 직인 날인, 사망신고서, 박영철, 향년 79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구 일대 상가 건물, 세채 예금 통장, 사본 잔고 7억 2천만 원, 유언장 사본, 공증사무소 인증,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공식 양식 그대로였다. 현수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이거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던 현수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다. 현수, 엄마, 이거 주소도 정확하고 심지어 족보, 관계도 다 맞아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고향에 계신 친척 최말순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며느리 손을 떨며 어머니, 이게 만약 진짜라면 현수 25억이에요. 엄마 25억. 하지만 할머니는 서류들을 보며 비웃기만 했다. 할머니, 이것들이
얼마나 치밀한 줄 알아? 그러더니 서류를 구겨버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런 거 다 컴퓨터로 뚝딱 만들어.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현수, 엄마, 잠깐만. 하지만 늦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 40년 전에 나는 50만 원에 속았어. 이번엔 25억에 속으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할머니. 현수는 급하게 뛰어갔다. 현수,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할머니 생각은 무슨. 봉투째로 아궁이에 넣는 할머니.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모든 서류가 사라져갔다. 25억 원어치의 가능성이 제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의 단단한 결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 불타는 서류를 보며 이제 그만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가 마치 사라져버린 꿈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2달 후 진실이 밝혀지다. 한적한 마을의 아침. 일찍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 배달원 아저씨가 왔다. 평소와 다르게 동네 이장집에도 몇몇 집에도 신문을 놔두고 갔다. 오전 10시경 동네 이장이 신문을 펼쳐보다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장, 이게 뭐야?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 그리 크지 않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속인 확인, 불가로 25억 원 현금 및 부동산, 국가 귀속 예정.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박영철 79씨가 남긴 25억 원 상당의 유산이 상속인 연락 불가로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다. 고인은 유언을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는 친족 최말순 72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장은 신문을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다. 이장, 말순이, 말순이.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 신문을 크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 진짜였네. 진짜였어. 동네 아저씨, 아이고, 25억이라니 평생 농사 지어도 못 벌 돈인데. 또 다른 주민, 그 변호사 양반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다 봤잖아. 얼마나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만의 깨달음. 할머니는 집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고 있었다. 안경을 쓰고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박영철, 최말순. 25억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할머니는 신문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낡은 가구들, 바래진 벽지, 그리고 혼자가 된 할머니만이 있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신문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할머니 혼잣말로 내가 바보였구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그 속에는 72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평생 속지 않겠다고,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쌓아온 그 단단한 성벽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40년 전 50만 원짜리 병든 소 때문에 만들어진 그 상처가 25억 원짜리 진짜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할머니 박영철 누구였을까? 아득한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어릴 적 명절에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갔다던 먼 친척.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내가 모든 걸 다 태워버렸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도 후회도 아닌 그냥 허탈함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다. 변화, 그리고 지혜. 그날 이후 최말순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어느 오후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또 광고 전화지 하며 바로 끊어버렸을 텐데 할머니, 현수야, 전화 왔는데 같이 좀 들어봐. 현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다니. 할머니, 보험 상담이라고 하는데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 며칠 후에는 이상한 문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예전 같았으면 보지도 않고 아궁이에 넣었을 텐데 할머니, 지연아, 이거 뭔지 함께 봐줄래? 나 혼자서는 모르겠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마을의 상담사가 되다. 몇 달이 흐른 후 할머니는 마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청년, 할머니, 누가 좋은 투자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일단 서둘러 결정하지 마라. 그 사람 신분부터 확인해보고 동네 아주머니, 말순이 아들이 인터넷으로 사업한다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 어떻게 하지? 할머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세한 사업 계획서부터 봐.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도 상의해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이었다. 25억을 놓친 이야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털어놓았다. 새로운 인생 철학. 어느 가을 저녁 할머니는 동네 정자에서 젊은 이장과 마주쳤다. 석양이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장, 할머니,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세상에 사기꾼도 많다. 정말 많아. 고개를 끄덕이는 이장 할머니. 하지만 진짜 기회도 있더라. 내가 그걸 몰랐어.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흰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할머니,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말아라. 이장은 할머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할머니, 가족이랑 의논하고 여러 사람 말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라. 혼자 결정하면 안 돼. 나처럼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장, 할머니, 72살에 깨달은 거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뭐 그러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분노나 고집이 아닌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별명,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 지혜 할머니, 할머니, 지혜 할머니, 동네 아이네. 할머니가 제일 현명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돌부처에서 지혜 할머니로 72년 만에 얻은 새로운 이름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25억은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듯이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최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상처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의심과 적절한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최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작은 마을의 해프닝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 교훈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